우리 원장님 살다 보면 누구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뿌듯하고 자랑인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종렬 원장님 또 김종렬 도무님은 우리 교단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게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세계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자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광명에서 막 급히 도착해서 숨도 못 걸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의 따뜻한 환영으로 소중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화를 늦추는 체질건강법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김종렬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 전에 보신 분이 안 계신가요? 원대 앞에 익산 원광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원장을 8년 했습니다. 있으면서 도무 훈련을 받고, 예비도무 훈련을 받고 도무로 출가를 해서 출가한 과정은 같으나 출가식을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주 정말 끈끈한 형제로 지내오고 있어서, 이제 제가 원장이 되고 나니까 강연 요청이 여기저기서 너무 와서 다 갈 수가 없는데, 우리 홍기 교무님 청은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노화를 늦추는 체질건강법이라 제가 앉아서 유심히 연령대를 좀 관찰해 봤어요. 근데 이 노화라는 게 나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란가? 젊으신 분 중에. 그러세요. 예, 착각이시고요. 사실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나이가, 아주 가장 결정적인 나이, 실은 훨씬 더 중요한 나이가 몇 살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혹시 사람이 천부적으로 받은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시나요? 120, 125, 또 135, 150, 80. 80은 너무 박하시고, 근데 거의 지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120대가 많으시잖아요. 예, 지금 세계적인 생물학적 연구에서도 뭐 장기를 깔아 끼우고 이러지 않는 이상 120대 후반이다 정도가 정설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사상의학을 창안하신 이재마 선생께서는 110년 전이죠. 110년, 한 120년 전. 120년 전에 이미 사람의 수명은 128세다 하셨어요. 너무 정확하죠. 그럼 반환점이 몇 살이죠? 64세입니다. 그래서 64세까지는 자기의 본래 정기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64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포함됩니다. 많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강연을 64세까지는 내 정기를 풍성히 해서 128세라는 수명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판의 시간이 64세입니다. 이재마가 그런 제시를 했어요. 64세의 건강 수준을 크게 8단계, 작게는, 세밀하게는 2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 위에 등급이요, 신선이에요. 예, 신선. 신선에서도 상중하가 있는데, 신선의 위치에 있으면은 64세 때, 그러면은 남은 수명이 플러스 64예요. 근데 그 다음에 청랑, 쾌경, 강령, 여기까지가 건강한 등급이에요. 내려갈 때마다 12년씩 수명이 줍니다. 네. 그래서 강령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냥 건강한, 저 사람 뭐 별 건강에 탈이 없어 하는 정도고, 쾌경은
왜 연세가 70, 80 되셨는데도 산을 씩 날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쾌경이에요. 청랑은 나이가 7, 80 됐는데도 정신이 맑아요. 그런 분 계시죠. 아주 사리분별이. 뭐 저는 제가 사상의학을 제가 모시고 배운 분이 한의사가 아니고요. 우리 좌산 상사님이세요. 좌산 상사님 지금도 산을 쌩 달리시고요.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정신이 너무나 맑으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청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선의 돈까지인지는 뭐 제가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64세까지는 64세 심판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플러스 64냐, 플러스 52냐, 플러스 40이냐,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 때고요. 그러고 나면은 64세가 지나가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보장받은 그 나이의 수명을 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잘 지키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혹시 30대 있으세요? 네. 예, 있으시죠? 30대에도 이 강의를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어요? 네. 지금 열심히 하셔야 64세의 심판을 잘 받습니다. 원래 이 강연을 제가 법회에 출석을 하는 둔산교당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제목이요. 조금 직설적으로 단풍처럼 곱게 늙자였어요. 저희 교도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 강연을 했던 때는 가을인데 단풍이 너무 고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만나면은 그냥 젊어 보이십니다 하면 좋으시죠? 왜 꼭 젊어 보이는 게 좋냐? 여름에 꽃도 아름답고 가을에 단풍도 아름다운데 그 단풍의 아름다움은 꽃이 따라갈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단풍처럼 곱게 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표정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표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 원불 교도님들은 다 아시죠? 자, 마음이 나이가 들면은 표정이 굳어지는데 표정이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굳어지느냐? 요걸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내용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혹시 꼰대 방지 5계명이라고 아세요? 이거 모르시나요?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1번이 뭔가 하면요. 1번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2번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나이가 들면요. 자꾸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들어요. 그죠?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 딸들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딸들한테 찍힌 게 2번이에요. 세 번째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다 겪어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자기 생각을 묶어놓고 경직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거 참 어려운데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보통은 묻지 않았는데도 답을 합니다. 마구 길게. 그죠? 나이가 들면. 근데 젊은 사람들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런 건 어떤가? 저런 건 어떤가 하고 많이 물어요. 우리 젊을 때 대화는 서로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심지어 묻지 않았는데도 마구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해요. 왜? 생각이 자유롭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 굳어가지고 굳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이 압권입니다.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뭐 나이 들었다고 존경해 줄 이유가 1도 없답니다. 요즘 표현으로. 나이 들었다고 존경해 줄 이유는 1도 없다예요. 근데 존경받는 어른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유시민 씨가 존경을 많이 받죠. 성취인 거예요. 저하고 동갑이고 제 대학교 동기인데요. 예, 제 동갑 중에는 저도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많이 까칠했는데 그 사이에 마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10년 전, 20년 전하고 다릅니다. 유시민 씨가. 네네. 그 근본 원인도 저는 유시민 씨의 마음의 유연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유연성을 가지려면은 얼마나 세상이 넓고 다양한지에 대한 겸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 나이가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리고 제 나이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여드려서 이제는 좀 경상도 말로 파입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제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로 보이시나요? 39. 부끄럽사와요. 아주 교도님들 안목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은 이제 많이 사갔는데, 예, 제 이 한번 걸어 다니는 모습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 몸매는 어떻습니까? 몸매 29이요. 예. 예. 제가 얼굴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자신 있는 것이 제 몸매인데, 이런 몸도 마음만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도 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고요. 예. 뭐 운동도 좋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자세, 지금 앉아 있는 자세, 걷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런 자세를 지키는 힘은요, 호흡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무엇을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을 따라서. 완전히 기초가 되어 있으셔서 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 원불교를 알게 돼서 처음에 저희 집안은 천주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원불교를 알고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입교를 했고, 이제는 뭐 저희 가족이 다 원불교도입니다만은, 그러면서 너무 훌륭한 스승님들을 많이 뵀기 때문에 감히 제가 자만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깊은 삶의 고통도 느끼고 그랬지만은 그 순간에 굳어지지 않고 어떡하든지 그 스승님의 신법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연해지거든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유연해집니다. 내가 이미 교리도 다 알고 내가 뭐 조금 실천의 실수만 있을 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폭삭 늙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겸허함을 가지게 됐었고, 또 한 가지 제가 겸허함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상의학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사상 체질의 기초에서 말씀을 그래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체질 개념, 특성, 건강관리법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태극기부터 사상의학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 보실 겁니다. 그죠? 이 태극에는 정말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태극이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푸른색과 붉은색인데, 혹시 일단 던져봅니다. 사상 체질이 네 가지가
다 아시죠? 태음, 소음, 태양, 소양. 이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 소, 음양. 만일 이 두 개의 색깔 중에 하나가 음을 나타내고 하나가 양을 나타낸다면은 어떤 색깔이 음을 나타낼까요? 이거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이게 100%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국제학회에 가서도 똑같이 그 태극기를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대부분 맞춘다는 겁니다. 단 그때는 음은 뭐냐? 음은 그늘이다. 쉐이드. 그리고 양은 써니사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바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상 체질 중에 음인은 이 그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떨까요?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정적이죠. 물론 사람이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측면이 여러 가지입니다. 몸은 정적인데 승질은 확 올라온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확 올라오는 게 오래오래 참다 확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쉽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양인이에요. 제 강의를 다 들으실 때쯤에는 자기 체질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하면 나쁜 것 같지만은 웬만하면 가던 대로 가자. 이러면 일관성이 되죠. 요게 이제 음인이죠. 네, 웬만하면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바꾸죠. 네. 자, 그러면은 우선 내 마음이 동적이냐 정적이냐. 뭐 신상이 나왔다. 얼른 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신상에 민감하신 분. 예. 그럼 이제 양인에 가까우신 거겠죠, 그죠? 웬만하면 있던 모델 그대로 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가 뭐 좋은 제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야, 그럼 이거 당장 시행하자.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죠. 신중하게 검토하자. 음이죠. 근데 같은 음 중에서도 무게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정말 묵직하게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좀 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직관적으로 소음일까요, 태음일까요? 그렇죠. 예. 이 소자하고 태자는 어릴 소자고 클 태자. 그리고 이 클 태자를 옛날에는 늙을 노자로도 썼어요. 소음, 노음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어려서 좀 노숙해 보인다. 소음일까요, 태음일까요? 태음이죠. 원래 늙을 노자니까. 예. 나이가 들었는데 동안이다. 그렇죠. 소음이거나 또는 소양입니다. 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음인들이 이제 보통 양인들은 생각이 자유롭게 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음인들은 자기 생각에 고착되기가 쉽겠죠, 그죠? 정적이니까. 근데 그 중에도 생각이 아주 완고하게 잘 안 바뀌는 딱 고착이 되는 위험인 체질이 소음, 태음 중에 소음? 아, 태음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예, 태음입니다. 예, 소음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음인은 꽁 하고 오래 간다예요. 예. 태음인은 벽처럼 안 움직인다예요.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소양인은 이게 제가 한의원에서 체크를 하라고 그러면 고집이 세다의 표현을 해요.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고집이 얼마나 가냐? 태음인은 오래 가지만 소양인은 오래는 안 가요. 주장이 강하죠. 주장이 강했다가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뀌면 금방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들이네. 자, 소양, 태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음양과 태소의 개념을 내가 음적이냐 양적이냐, 그 다음에 소 쪽이냐 태 쪽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본 개념이 서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은 딱 한 컷 어려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의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이 현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요 한가운데 보면은 심장하고 이렇게 순환계가 있죠. 서큘레이터 이게 이제 우리 혈관이에요. 그 요거는 빼고 그 혈관 순환계를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 위에 이렇게 쭉 꾸불꾸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 끝은 입이고요. 오른쪽 끝은 항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일 뿐 아니라 이제 소변 나가는 것도 포함하고 하여튼 음식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건데 요걸 반을 딱 잘라서 앞부분은 소화시키는 게 위주고 뒷부분은 배설하는 게 위주죠. 예. 그렇게 간단히 볼 수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 캐타볼리즘, 에나볼리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에나볼리즘은 우리가 영양분을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캐타볼리즘은 그 영양분을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양 저장은 간이 하고 쓰는 건 폐가 하고 이렇죠. 자, 요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사상 체질을 하나의 가설로서 국제 학회지에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쓴 논문이 이거예요. 연구원에 가서. 왜냐하면은 이런 논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논문이 쓰여질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한 80편쯤 에세이 논문을 썼죠. 근데 이제 막 이미 항상 놀라운 것은 120년 전에 비시는 음식 출납의 부고다. 이게 어려운데 좀 말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라는 것은 우리가 비위할 때 비예요. 소화시키는데 음식을 받아서 소화시키는 곳이고 신이라는 것은 신장뿐 아니라 방광, 대장 다 합쳐서 음식물 쓰고 나서 찌꺼기 버리는 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내보내는데 이 두 개가 속도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속도가 다르다가 사상의학의 기본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폐간은 자 이렇게 음식 출납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몸에 얻었는데 이거를 얼만큼 쓰고 얼만큼 저장할 것이냐. 이게 동화작용, 이하작용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을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뛰면은 숨부터 가쁘죠? 그러니까 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폐는 폐기관지 피부가 다 호흡을 통해서 영양분 사용을 하는 곳이고 간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곳이죠. 소장에서 흡수하고. 그래서 비신하고 폐간 요것이 서로 희소 관계가 있다가 이제마의 가설입니다. 사상 체질에 들었어도 이렇게 들으신 건 처음이죠, 그죠? 예. 소화 기능이 배설 기능보다 우월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 장의 속도가 앞에는 빠르고 뒤는 느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는 음식 소화는 빨리 시키는데 대변 나오는 거는 변비가 오기 쉽겠죠, 그죠? 이게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이 모든 소양인이 변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소양인은 건강이 나빠지면 변비가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화 기능은 약하고 배설 기능이 강하다. 이 소음인은 먹는 건 느려요. 근데 배설은 빨리 되니까 설사를 쫙쫙 하겠죠. 모든 소음인이 설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건강이 나쁜 소음인이 설사를 한다는 건데 저는 태어나서 26살까지 계속 설사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 사상의학을 만나서 치료하고 나서 홀딱 반해서 한의대를 다시 들어간 겁니다. 요거 외기 쉽게 자 우리 어디 가서 낯선 데 가서 잘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비위가 그 체질이 소음이겠어요, 소양이겠어요? 그렇죠. 비위가 좋은 체질이 소양입니다. 비위가 제일 나쁜 체질이 소음인이에요. 예, 좀 성격이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수줍음이 많고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비위가 약하죠. 소화 기능도 약한 거예요. 잘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영양을 소화를 통해서 얻은 영양을 얼마나 쓸 것이냐. 쓰는 폐 기능은 강하고 저장하는 간 기능은 약하다. 이게 태양인이에요. 태양인이 살이 잘 안 찝니다. 네. 그리고 이 영양 소비하는 기능은 약하고 영양을 저장하는 기능은 강한 게 태음인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기가 쉽겠죠.
그래서 뚱뚱한 태음인이 많은 거고, 태음인은 사실 좀 뚱뚱한 게 정상이에요. 너무 뚱뚱하지만 않으면. 자, 요것도 외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고집이 태음인이 세다고 했잖아요. 욕심, 어떤 재화를 내 앞에 갖다 놓으려는 욕심은 이게 양인일까요, 음인일까요? 음인이죠. 예. 그 양인들은 이렇게 주머니에서 지갑 나오는 게 빠릅니다. 동작이 빨라요. 근데 그 욕심이 소음인이 더 클까요? 태음인이 더 클까요? 태음인이 크겠죠. 태음인이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자기가 몸에 큰 위험이 올 줄도 모르고 마구 욕심을 부리면은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간땡이가 부었다. 간땡이가 부은 체질이 태음입니다. 태양인은 피해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태양인은 대세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 흐름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하고 좀 안 맞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가 허황되게 들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이게 태양인입니다. 예. 자, 그러셨죠?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순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 얼굴이 소음인의 전형적인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제 얼굴이 소음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논리를 전개할 때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눈빛이. 예, 그래서 가끔 오해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순해 보이는 이유를 잘 보시면은 눈꼬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코끝도 내려가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리고 몸에서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데는 엉덩이입니다. 반면에 가슴은 제가 지금 올해 딱 한국 나이로 60이거든요. 이제 밝힙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삼각 팬티 하나 입고 해수욕장 갈 때인데 가슴이 너무 빈약해서 제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남자는 갑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는 약하고, 그러니까 음인들은 다 아래쪽이 셉니다. 양인들은 위가 세고, 특히 소음인은 위가 많이 빈약하고 엉덩이는, 저는 뭐 아무리 말랐어도 혁대 빼도 바지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제가 좀 부드러운 편이죠. 예, 이런 부드러운 음성. 이것도 이제 어린 특성이죠. 어린 사람들이 음성이 부드럽잖아요, 그죠? 풀도 여리고, 어린 풀들은 여리고, 피부도 아기살처럼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예. 제가 아직 속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이에요. 딱 만져보면 남자든 여자든 아기살 만지는 것 같아요. 성격도 유순하고 세심하고 내성적이고 질투가 많고, 이런 것이 이제 소음인 특성입니다. 음식 소화만 잘 되면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소화 상태에 초점을 두고 건강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팔다리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역사적으로 인물 중에서는 제갈량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전략가가 많습니다. 이 광무제도 특이하게 후한을 이제 통일한 분인데 황제인데 엄청난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먼 데 있는 나라와 연합해서 내 앞에 있는 나라를 공격한다는 전법 유명하잖아요. 그걸 창설한 분이 이 광무제예요. 그래서 사회사에서 일하거나 이럴 적에도 기획에 능하죠. 제갈량이나 이순신이나 특징이 전투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너는 여기 가서 뭐 하고, 관우는 여기 가서 뭐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너는 뭐 하고, 그래 놓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계획 세워놓은 대로 전투가 되거든요. 이순신도 그렇잖아요.
이런 특성이 소음인이기 때문에 기획에 능합니다. 아주. 저도 저희 연구원 원장이 되기 전에 3년 동안 우리 연구원을 어떻게 할지를 설계를 다 해가지고 원장이 됐고요. 그래서 원장이 되면은 이제 경영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원장님보다 제일 먼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마무리 짓고 여기 오려고 제가 빨리빨리 서둘렀죠. 네. 자, 소음인은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이 소음인은 여러분들 한약 처방 중에서 딴 거는 모르는데 이 처방 이름은 아셔요. 십전대보탕, 그죠? 또 이 약이 제일 유명해요. 인삼. 이것뿐 아니라 음식 중에서 보양식, 삼계탕, 또 뭐 있죠? 개소주, 흑염소, 추어탕, 전부 소음인 거예요. 왜 소음인 약이 이렇게 먼저 발달했냐? 옛날에 옷도 없지, 음식도 모자라지, 쌀이든 보리든 있으면 아무 때나 얼른 먹어야 되지, 이럴 적에 제일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 저 같은 소음인인 거예요.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음인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음인 처방이 많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소약인 처방, 태음인 처방은 제일 늦게 발달합니다. 왜냐? 태음인은 뚱뚱하니까 영양 저장력도 좋고 비교적 그 당시에는 병에 잘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대표적인 소양인이신데 어쩌보세요. 눈이 어떠했습니까? 쫙 날카롭죠? 이마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콧구멍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 모든 선이 저처럼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 있어요. 위쪽으로 치솟아요. 위쪽으로 기운이 가는, 이게 소양인입니다. 그죠? 당연히 엉덩이는 저보다 작고 가슴은 저보다 큽니다. 빠르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제일 잘한 일 두 가지가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한 거잖아요. 둘 다 취임한 지 6개월 이내에 후다닥 해치우셨어요. 이 빠른 것이 초기에 아주 결정을 내버리는 소양인의 특성이고, 보통 가늘고 음성이 높죠. 김영삼 대통령도. 가끔은 탁하고 허스키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피부는 아주 얇고 미끄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가 있으면 건강에 안 좋고 변비가 없으면 건강한 체질입니다. 당태종이 대표적인 소양인인데 당태종이 아주 사교력이 좋았었죠. 결단력이 좋고 장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소양인이 되겠습니다. 태음인의 대표적인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해도 꾸준히 뚜벅뚜벅 갈 길을 가셔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신 분.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맥을 대자면은 앞에 참여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잖아요. 그죠? DJ 정부인데 말하자면 새로운 민주당의 시대를 열으신 분이죠. 이런 특성이 있어요. 태음인이. 넓적한 얼굴에 큼직한 이목구비. 목이나 허리, 어깨 이렇게 위쪽이 아니고 허리가 발달한 체형이라서 배가 나오는 단점이 있죠. 음성은 굵고 낙하고 탁하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두껍고 억세며 거친 피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영양 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피부 밑에도 영양을 이렇게 킵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태음인인 거죠.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나는 음식이 옛날에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없어도 오래오래 견딜 수 있어. 이게 태음인이에요. 반면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존 전략으로 구사했던 분이고, 구사했던 체질이고, 소양인은 빠르고 적극적이고 날카롭고 사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존한 것이고. 그럼 소음인은 뭐냐? 소음인은 싸움도 잘 못하고 영양 저장도 잘 못하고 성격이 보면 굉장히 가정적이잖아요. 그죠? 세심하고 애기 잘 기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이 강하다는 것은 그러한 생식 능력이 강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서 내가 싸움은 못하지만 애를 많이 낳아서 생존을 하자는 게 소음인의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이제 그런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게 네이처라는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에 실린 카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이 이렇게 비만한 여성 앞에 경배를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힘보다도 특히 여성은 여성에게 그렇죠. 예, 다산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특징은요, 눈 감고 만져보면은 억세고 부드러운 차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부드러움이 어디 있냐 하면은 지방에 있는 겁니다. 지방이 많으니까 보들보들한 거예요. 왜 지방이 많으냐, 여성이? 아기를 기르려면은 몸에 지방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지방으로 애들을 기르는데, 그런데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마르면은 아기를 가지기도 어렵고, 가져도 임신 중에 병이 날 수도, 유산도 많고, 낳다가 엄마가 죽는 일도 많았어요. 아기가 죽거나.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삐쩍 마른 남성은 뚱뚱한 여성을 만나서 부디 제 아이를 많이 낳아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뚱뚱한 남성이 삐쩍 마른 여성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음식이 풍부해져서 저 같은 소음인이 살기가 더 좋아요, 오히려. 예. 그걸 반영하듯이 요즘 TV에서도 보면 소음인 스타일의 얼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뭐 박보검이라든지 예, 송중기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비만한 태음인이 당뇨다, 고혈압에다 병에 걸려 죽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삐쩍 마른 여성을 만나서 내 아들, 딸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날 수 있게 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태양인은 이재마 유시민 이렇습니다. 목이 곧고요. 눈빛이 매우 강합니다. 저는 그 유시민 씨하고 같이 식사 장소로 걸어가면서 체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다른 게 얼굴 크기가 다르고요, 저하고. 저는 작은데 큽니다. 그리고 눈빛이 아주 달라요. 형형합니다. 대세 판단이 빠르고 교제 범위가 넓고 과단성이 있죠. 근데 이 태양인이 인의 예지 중에서 예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예, 이 시대 흐름에 맞으면은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 옛날에 유시민 씨하고 친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옳은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그 이제 태양인의 원래 특징입니다. 공자가 태양인이에요. 네, 공자님이 천하를 주유했죠. 이재마도 13살 때 향시에서 장원급제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자기가 서자라 출세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주를 러시아까지 유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큰 일을 하신 거죠. 이런 대표적인 체질 얼굴들을 저희가 50장을 사진으로 합성해가지고 대표 얼굴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보면은 여성을 보면 태음인이 제일 첫 번째가 듬직한 맏며느리 느낌이 나죠. 네, 두 번째 소음인은 좀 유순하고 고운 느낌이 납니다. 세 번째 소양인은 눈매가 좀 똘망똘망하죠. 네, 오른쪽 끝은 태양인인데 이거 차이를 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툰을 만들었어요. 네, 더 선명하죠. 그런 특징이. 오른쪽 맨 끝에 남자 보면 박보검 같지 않으세요? 체질마다 선호하는 남자나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다 잘생겼잖아요. 그죠? 네. 자, 건강관리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점이 위장이기 때문에 위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게 좋고요. 저희 아버님이 92세신데 어제도 한 5km를 걸어갔다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산으로 산책 가실까요? 그래서 또 5km를 걸으셨어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시더니 옷을 갈아입고서는 나 밭에 나간다.
조그만 텃밭이 어디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소음인이 건강하신 거예요. 게으른 소음인은 군대 보내면 건강해져서 옵니다. 위장 나쁜 소음인이 군대 가면 살쪄서 와요. 식사 후에 특히 신경 쓰는 일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식사할 때는 절대 업무 얘기를 안 합니다.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계탕, 보신탕, 개소주, 흑염소, 추어탕, 보양식은 다 소음인 거예요. 원리가 자기 반대 체질 거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음인의 정반대는 그렇겠죠. 소양인에게는 이 음식이 근데 이제 다 먹으러 가면 드셔요. 드시는데 조금 알고 계시라는 거죠. 딱 보면은 이게 찬 느낌을 주는 거예요. 돼지고기, 참외, 맥주, 굴, 이런 것들이 다 찬 음식이에요. 저는 다 한 번씩 먹고 탈난 적이 있는. 맥주만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 민감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다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이죠. 거꾸로. 우리가 약은 맨날 먹을 수 없지만 차는 매일 두세 잔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를 중요시합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차입니다. 인삼차, 꿀차,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쑥차. 저는 늘 이제 손님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마시죠. 다른 차를 안 마시고. 마음이 중요한데 소음인은 아까 질투가 많다는 말씀 드렸는데 마음이 좁아요. 소음, 소양인이 다 좁아요. 다 좁은데 소양인은 좀 활발하잖아요. 사교적이고. 그러니까 그 좁은 게 덜 드러나는데 소음인은 특히 마음이 아주 밴댕이 속처럼 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대범하게 쓴다. 이것이 사실은 건강관리에서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나 이게 관건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노력해야죠. 그렇게 되시는 소음인들은 대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건강해지세요. 요걸 모르는 소음인은 쪼그랑박이 되고. 소양인은 성격이 확 그냥 불같은 성격이라 물처럼 담담하게. 그러니까 좌선을 꼭 하셔야 되겠죠.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요가나 좌선으로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 돼지나 오리나 수분이 많은 과일은, 그리고 또 해산물 있잖아요. 횟집 가면은 찌끼다시로 나오는 것들, 이거는 다 그냥 소양인이 보약이다. 이게 보약이다. 인삼이 아니고. 인삼은 좋지 않습니다. 소양인에겐. 홍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보약이다 생각하고 드세요. 이제 인삼이나 꿀, 닭, 그 다음에 양념류 있잖아요. 양념류가 소양인에게 안 좋아요. 근데 소양인의 성격이 화끈하다 보니까 맵고 짠 걸 좋아하시는 소양인이 있습니다. 그거 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소양인은 맵고 짠 걸 피하고 담담하게 드세요. 자기 성격하고 반대의 기운을 자꾸 섭취하셔야 됩니다. 차는, 녹차가 소양인을 위한 겁니다. 이 녹차가 보면은 저 남도에 많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선비들이 귀양 가던 데죠. 어느 체질이 귀양을 좀 많이 갔을까요? 확 해버리는, 못 참고. 소양인들이 귀양 가가지고 이 녹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다스렸던 거예요. 소양인은 녹차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구기자차만 써놨는데, 아까 제가 이 정력, 생식 이쪽에 강한 것이 소음인이다. 소음인이 신장 기능이 강하다 이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신장 기능이 약한 체질은 소양이겠죠. 그래서 정력에 좋다는 게 다 소양인 음식입니다. 뭐 있죠? 정말 좋은데 말로 못하겠네. 산수유, 구기자, 먹으면 오강이 깨진다는 복분자, 구기자, 이게 다 소양인 거예요. 결명자차하고 식혜도 소양인 겁니다. 소양인은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기려고 하거든요, 소양이는. 우리 저 홍경우님하고 테니스 치면은 자꾸 이기려고 하셔요. 워낙 잘하시니까 탁구든 테니스든. 그런데 이제 그걸 돌이켜서 안으로 내 마음을 이기자. 내 욕망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자. 이렇게 수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교우님이 되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이겨라. 소양인 중에서 장점, 사교성, 활동성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표정이 아주 차분하고 맑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태음이는 아까 간땡이가 부어서 허파가 약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를 단련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숨찬 운동, 땀나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죠. 이게 제일 필요한 게 태음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가슴을 펴고 심호흡이라도. 우리 원불교의 5단 호흡법 아시죠? 그거 아주 좋습니다. 보약이 되는 음식이 소고기, 사슴고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녹용. 피할 음식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인 음식이라는 게 몇 개 없는데 사과, 포도, 메밀, 미나리 이런 거 몇 개만 피하시고 제일 여기서 탈이 잘 나는 게 조개입니다. 그래서 해물탕 잘 먹다가 가끔씩 탈 나는 분들이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탈 나는 분들이 태음인이 많아요. 조개가 많이 들어가니까. 술 많이 드시는 태음인은 칡즙이 좋고요. 그리고 율무차, 들깨차, 오미자차, 생맥사는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태음인이 경동시장 가셔서 맹문동 오미자를 사서 2대1로 좀 오래 달여가지고 음료수처럼 드시면 더위 나는데 아주 좋습니다. 태음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제 처가 태음인인데 제 성토가 태음인인데 뭐 싸움하면 백전백패죠 제가. 이제 싸움에서 이길 생각은 제가 안 하고 다만 내가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런 고집을 좀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양이는 간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하체를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좋은 음식이 많잖아요. 조개, 붕어, 메밀, 포도, 머루, 다래,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산에서 살아야 돼. 솔도 있어요. 솔 밑에 보면 솔음료, 그죠? 모과차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체질이라 그래서 태양인이 많지 않죠. 숫자가 1%가 안 됩니다. 태양인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급박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서 급박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내 체질이 모두 이 마음 관리를 하려면 천상 마음속에 계정애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저희 기관에서 살짝 응용해가지고 취임사를 하면서 맑고 따뜻한 연구원을 맑고 밝고 따뜻한 연구원을 만들어 나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맑다는 것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맑은 거고, 밝다는 것은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지혜롭게 보는 것이고, 따뜻하다는 것은 같이 일하는 우리들끼리 따뜻한 윤기가 오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것도 똑같이 공원정의 원리를 쓴 것이고, 이러한 마음 관리를 하는데도 공원정의 원리를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체질적인 관점을 오늘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예. 요것을 가지고 마음 공부, 공원정의 마음 공부를 하시면 우리 교도님들은 훨씬 이해와 발전이 빠르시고 수명도 오래 누리시고 또 나이가 드셔도 단풍처럼 곱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